안녕하세요. 종합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정시에서 탐구 하나를 반영하는 대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탐구를 하나 반영하는 대학들은 되게 많지만 일단 수도권으로 한정했고 지방 캠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일단 서울 지역에서는 누가 있냐면 이쪽에 덕성여대가 있어요. 덕성여대 문과, 이과 모두 탐구 하나를 반영하고요.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탐구 평균을 반영했다가 올해 탐구 하나로 이제 줄어든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 결과를 작년 거랑 이제 비교해보면 좀 안 될 것 같은 대학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리고 작년에는 국어, 수학, 영어의 반영 비율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달라요. 그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잘한 거를 30%, 그 다음 잘한 거 30%, 그 다음 잘한 거 15%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영어를 제일 잘했으면 영어를 30%, 그 다음에 국어를 잘했으면 국어를 30%, 수학을 잘 못했으면 수학을 15%를 반영하는 쪽에가 덕성여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 대한 가산점은 미적, 기하 모두 5%의 가산점을 줍니다. 명치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랑 달라진 부분이 얘네들도 작년에는 탐구 평균의 대학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탐구가 하나로 바뀌었죠. 그래서 일단은 인서울의 탐하나 대학들이 원래는 몇 개 안 됐지만 올해는 이제 조금 이제 늘어났어요. 그래서 덕성여대도 생겼고 저 명치대도 생겼고 그러면 기존에 탐구 하나에 있었던 대학들은 이제 경쟁자가 조금 더 생긴 거죠. 그 경쟁자가 생겼다라는 거는 작년까지만 해도 꼭 나를 썼어야 되는데 이제는 다른 친구를 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탐구 하나에는 이제 하나만 반영했었던 그 대학들은 올해는 조금 덜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삼육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탐 하나를 반영하고 얘네들을 탐 하나는 조금 특이하게 반영하는데 어떻게 반영하냐면 저쪽 한국사로도 탐구 하나가 대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어, 수학, 영어에 이제 탐구 하나를 반영을 하는데 그 탐구 하나가 한국사가 돼도 상관이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조금 특이하게 선발하는 쪽에가 삼육대고요. 문과, 그러니까 이과는 이제 미적이랑 기하 이제 가산점 5%를 받고 문이과의 반영 비율 자체는 조금은 다르죠. 문과는 국어가 조금 높고 이과는 이제 수학이 조금 더 반영 비율이 높은 쪽으로 하고 탐구는 25%를 반영을 하네요. 그 다음에 대학은 상명대. 상명대는 이제 전통적으로 탐구 하나를 반영했었던 대학이에요. 근데 이제 그 상명대는 작년이랑 올해랑 달라진 게 뭐냐면 뭐 다른 건 다 비슷하게 이제 선발을 하는데 이쪽에 이제 원래는 표준 점수를 반영했는데 올해는 백분위를 반영한다. 이제 그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문과는 작년이랑 비슷비슷하게 할 것 같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가 이제 그러니까 상명대의 이과의 특징이 뭐냐면 인서울의 표준 점수를 반영하면서 수학 가형에 대해서 가산점 주면서 탐구 하나를 반영했던 대학은 상명대 말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가형한테 상당히 유리한 대학이었어요. 수학 가형 플러스 탐구 하나 이 친구들한테 가장 유리했던 대학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게 이제 사라졌죠. 일단 그런 느낌이고 상명대 백분위 점수를 보면 상당히 낮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표준 점수 반영했기 때문에 표준 점수를 갖고 비교를 했었어야 되는데 올해 이제 백분위 반영한다고 백분위 점수를 딱 보니까 상당히 만만한 경향이 없지 않은 쪽에가 이쪽이 상명대인 것 같습니다. 서울여대는 이제 얘네들이 작년부터가 탐구 하나로 바뀌었나 재작년부터 탐구 하나로 여튼간에 그 탐구 하나로 바뀐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30에 수학 20에 영어 30에 탐구 20 이제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과는 조금 특이한 게 국어 20에 수학 30 이 뭐 반영 비율이 특이한 건 아니지만 이게 특이하죠. 기본적으로 서울여대는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 친구들은 누구냐? 요 친구들. 식품응용 시스템, 자율전공, 원예, 화생. 이쪽은 이제 수학에 대한 가산점은 없고 과탐에 대한 가산점이 있고요. 얘네들도 좀 특이한 게 얘네들은 미적에 대한 가산점이 없어요. 기하에 대한 가산점만 있어요. 그래서 야, 내가 미적을 선택을 했을 때 서울여대를 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겠죠. 다른 데는 다 미적을 응시를 하면은 막 가산점 10%를 주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기하에만 이제 가산점을 주는 좀 특이한 대학이 저쪽에 서울여대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성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는 조금 뭔가 달라진 게 작년에는 상상의 인지학부 주야관만 이제 선발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학과들은 이제 수시에서 이제 2월 되는 인원 정도만 선발을 했는데 이제는 그냥 생으로 이제 인원들이 나왔죠. 인원들이 나왔고 작년에 상상형 인지학부를 선발했기 때문에 문이과 통합으로 선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국어, 수학 중에서 잘한 거 40, 못한 거 20 이런 식으로 선발을 했었는데 이젠 반영비를 이제 찍혀서 나오는 거죠. 작년에 내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학을 이제 내가 못했어. 그러면 이제 국어 40에 수학 20을 이제 반영을 했었던 건데 그런 게 없다. 그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수학 가형 응시자에게 그 100분이 10점에 가산점을 줬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그거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한성대는 작년이랑 조금 이제 반대쪽으로 안 좋게 뭔가 변한 느낌인 거고요. 경기 지역에서는 이제 이쪽에 가천대라는 친구가 있죠. 가천대 일반전이 1, 2 모두 탐구 2? 여튼 일반전 1은 탐구 하나를 반영하고요. 문과, 이과 모두 얘네들은 이 반영 비율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국어, 수학 중에서 잘한 거 35%예요. 그러니까 영어 탐구는 정해져 있는데 국어, 수학은 잘한 거를 35%. 국어 잘하면 국어 35, 수학 잘하면 수학 35. 그 문과, 이과 상관없이. 일반 전형 2 같은 경우에 탐구를 하나를 반영하냐 이제 이과 하면 조금 이제 특이한 건데 어떤 느낌이냐면 얘네들은 잘한 거 4, 3, 2, 1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요. 근데 탐구를 하나만 반영할 수도 있고 두 개를 반영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얘네들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하나, 탐구 둘, 한국사 이 6개 중에서 잘한 4과목을 반영을 한다 이거죠. 내가 탐구를 하나만 잘했으면 탐구 하나만 반영하면 돼요. 근데 탐구를 2개를 잘했다 그럼 2개를 반영합니다. 반영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제일 잘한 거 40, 30, 20, 10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한국사를 제일 잘했다. 한국사 40. 영어를 두 번째로 잘했다. 영어 30. 그다음 내가 탐구 2개가 그 다음 순서다. 그럼 탐구 20, 탐구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탐구 하나가 완전 뭐 9등급이다. 그럼 탐구를 빼고 이제 4, 3, 2, 1 이런 식으로 반영해서 탐구가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가천대 일반전형 2입니다.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탐구가 이제 하나로 바뀐 쪽의 대학이죠. 그래서 일단은 문이과 모두 반영 비율이 국어, 수학 30, 30에 영어 20에 탐구 10%, 탐구 20%. 그러면서 탐구는 이제 하나를 들어가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적이랑 기하에 가산점 10%를 이제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까지의 상명대가 그랬거든요. 표준 점수를 반영하면서 탐구 하나를 반영하면서 수학 가형에 대해서 가산점 줬다. 근데 이제는 이제 상명대가 이제 없어졌죠. 상명대가 이제 그런 식으로 선발을 안 한다. 그러면은 수도권에서 표준 점수에 탐 하나 반영하면서 가산점 주는 대학은 거의 이과 쪽에서는 가톨릭대가 이제 뭐 하나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강남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이과 모두 이제 탐구 하나를 반영하고요. 문과 같은 경우 그 국수 중에서 잘한 거 50, 영어 30, 탐구 20. 이과 같은 경우에 수학 50, 영어 30, 탐구 20. 이렇게 해서 국수 중에서 잘한 거를 50%를 반영해주는 이제 대학이 이제 이쪽에 강남대 좀 특이한 쪽의 대학이죠.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이과 모두 탐구 하나를 반영하는데 탐구 반영 비율이 적어요. 내가 이제 탐구를 진짜 못한다. 탐구를 진짜 못하고 탐구 2개 중에서 그나마 하나를 꼽는데 그것도 내가 그냥 반영 비율로 죽여버리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 경기대를 지원을 하시면 돼요. 경기대는 학과에 따라서 수학을 40%를 반영하는 학과가 있고 이제 30%를 반영하는 학과가 있어요. 경기대는 기본적으로 문과에서 수학 반영 비율이 이제 높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네도 이제 수학 반영비를 40% 높고 탐구가 이제 15%를 좀 낮죠. 작년까지만 해도 수학 가형에 대해서 가산점 15%를 줬었는데 올해는 과탐에 대해서 15%를 줘요. 근데 작년에 이 40%를 반영했던 수학에 대해서 15%를 줬는데 이젠 15%를 반영하는 과탐에다가 15%를 주면은 이 가산점의 펌프를 얘가 작년엔 더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 펌프를 이쪽으로 주는 건데 반영 비율이 이제 적다. 이제 경기대는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치대 이과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문과랑 동일해요. 근데 작년이랑 달라진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탐구의 이제 수가 달라졌고요. 그리고 이제
가산점이 작년에는 수학과학에서 10%씩 있었는데 이제는 수학에 대한 가산점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탐구가 이제 평균에서 하나로 이제 바뀌는 거고, 반영 비율도 작년엔 30, 30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국어가 줄어들고 수학이 늘어난 게 이제 명시대 이과 쪽이다.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도 반영 비율이 작년이랑 좀 달라져요. 그 일반 전형 1, 2 얘네 가천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튼 수시때 환산도 약간 가천대식의 환산을 하더니 뭔가 가천대를 상당히 좋아하는 듯한 느낌. 여튼간에 이제 국어 수학 반영 비율 자체가 이제 조금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 반영 비율이 조금 이제 적고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반영 비율이 이제 높고 하는데, 이쪽에 상경계열은 이제 수학이 이제 30%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수학이 30%로 고정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이 30%를 고정하면서 나머지를 이제 랜덤적으로 이제 뽑는 거예요. 이쪽에 문과 같은 경우에도 국어가 30%로 고정되면서 이제 랜덤적으로 다른 거에 대해서 뭐 30, 25, 15%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쪽에가 이제 수원대입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 2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번 시즌에 새로 생긴 건데, 잘한 거 기준으로 이제 45, 35, 20%를 반영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탐구가 아예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탐구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탐구가 45%, 그러니까 하나가 들어갔는데 45%로 이제 막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막 아예 안 반영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쪽이 일반 전형 2입니다. 그러니까 탐구를 반영하면 한 과목을 반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여튼 내가 하나를 못했으면은 내가 뭐 탐구 하나가 100분위가 90이고 하나가 뭐 40이다 그러면은, 근데 그 100분위 90이 내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 제일 잘한 과목이다 그럼 45%를 탐구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탐구가 이제 진짜 두 과목이 다 망쳤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탐구를 제일 못했다, 이제 탐구를 아예 반영하지 않은 쪽의 대학도 수원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용인대 같은 경우에는 문과는 국영탐, 이과는 수영탐에 탐 하나 이렇게 반영하고요. 경찰행정학과만 국수 영탐이 다 들어가는 쪽에가 저쪽에 용인대입니다. 한국산업기술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가 이제 수능 우수자랑 일반 전형이 있어요. 수능 우수자 같은 경우에는 두 과목 반영하는 거예요. 수학을 이과 같은 거 60에 나머지 하나 40, 문과는 수학 50에 나머지 하나 50,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하는 쪽에가 상기되고, 탐구는 하나를 반영한다. 수능 우수자 같은 경우 작년에 탐구 평균인데 이제 탐구 하나로 이제 바뀐 거고요. 기존에 이제 탐구 하나의 전형은 일반 학생 전형이었죠. 이과 같은 경우 국어 25에 수학 35에 영어 20에 탐구 20. 문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35에 수학 25에 영어 20에 탐구 20 하면서 탐구를 하나를 반영했었던 쪽의 대학이 이제 한국산업기술대입니다. 그다음 충남 지역에서는 이쪽에 이제 공주대가 원래는 탐구 평균대학에서 탐구 하나로 바뀌어요. 이게 바뀌면서, 그리고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공주대가 국수형 탐에 탐평균 다 들어갔었던 대학인데, 이제는 이제 세 과목 반영하는 대학으로 바뀌면서 탐구가 하나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국수, 영, 탐 다섯 과목 반영했는데 이제는 세 과목으로 이제 줄어든 거죠. 이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과는 수학을 고정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를 꼭 들고 가세요 그런 거 없이 이제 랜덤하게 세 개인데, 저기 이제 이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40%꼭 들고 너네 이제 세 과목을 들고 와라. 탐구는 한 과목을 반영하겠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는 쪽에가 이제 공주대입니다. 근데 공주대는 이제 문과와 상관없겠지만 이과는 원래 수학 과학에 대한 가산점이 되게 컸던 대학이에요. 막 수학 가형에 대한 가산점은 25%, 과탐의 가산점은 13%를 줬었던 대학인데, 이제 그게 싹 사라지는 것도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천안권에서 탐 하나의 대표적인 대학이 단국대 천안이에요. 단국대 천안 같은 경우에는 문과는 국어 35, 수학 20, 영어 20, 탐구 25에 탐 하나 이렇게 반영하는 거고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20에 수학 35에 영어 20에 탐구 25 이렇게 하면서 수학 가형에 대한 가산점을 10% 주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명대 천안은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국영탐 442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뭐 국영탐이든 뭐 수영탐이든 해서 442로 이제 뭔가 반영할 수 있는 대학이 저희 상경대 천안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영탐 이렇게 반영할 거예요. 왜냐면 영어 환산 점수를 막 퍼주기 때문에 뭐 국어랑 영어 중에서 잘한 거 40%인데 기본적으로 영어를 하니까 이과는 수영탐, 뭐 문과는 국영탐 혹은 수영탐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은 될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저 건대글로컬. 건대글로컬은 문이과 모두 이제 탐구 하나를 반영하고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두 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국수 영탐 중에서 잘한 거 두 개. 그래서 탐구를 정말 하나도 선택을 안 해도 되고 탐구를 뭐 하나를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뭐 하나를 50%를 반영해 준다. 그리고 이과는 수학 가요, 미적이랑 기하에 대한 강사점이 10%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작년이랑 좀 다르게 탐구의 수가 바뀐 대학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냐? 공주대, 그리고 덕성여대, 명지대. 이 친구, 36대도 탐구 평균이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튼간에 이 친구들은 탐구가 이제 평균에서 탐구 하나를 이제 줄어든 대학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작년이랑 다른 뭔가의 변화가 조금 이제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정시 탐구 하나 반영대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